자, 이제 가장 어려운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행위 5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 그 가로 2번에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죠.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요.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인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경은 매년 기출문제에 보면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변경에 대한 부분 출제 1순위가 여기예요. 1순위가.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항상 우리 그 공법에는 예외가 있죠.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를 다시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통지를 해주면 돼요. 박스 안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체크하는 겁니다. 1번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물건 적치 6개월 허가 받았는데요. 3개월로 단축한다. 이때는 경미하죠. 이때는 통지만 하면 돼요. 허가 다시 받는 거 아니야.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2번만 계속 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이것을 4문제라 냈어요. 계속. 그래서 한 번은 축소 또는 확장 X, 한 번은 확장 또는 축소 X, 한 번은 확장 X, 축소 정답. 그렇죠?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만. 뭐 선생님 10% 축소하는 건 안 됩니까? 안 돼. 5% 범위 내 축소잖아요. 아니 실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5% 범위 축소.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면적이 100평일 때 이것을 95평으로 줄인다. 5% 줄인 거잖아요. 이걸 90평으로 줄이면 10% 줄이는 거잖아. 왜 10%는 안 되냐는 거야. 그게 더 이게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는 부담이 덜하지 않냐는 거야. 어떻습니까? 5%보다 10%를 줄이는 게 더 가볍지 않냐는 거지.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자이고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빨리만 갚으면 좋은 거야? 아니 빨리 갚으면 좋냐고. 3년 빌려갔는데 1년 만에 갚으면 좋아? 단 이자가 붙어 있어. 그래서 빨리 갚게 되면 우리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왜 내는 거야? 우리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민법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먼저 갖게 되면은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민법에 바로 기한의 이익이 반영된 거라고요. 그 마찬가지로요. 5%를 갖다가 줄이는 거하고 10% 줄이는 차이는 10%를 갖다가 줄인다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권한이 대폭 줄어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면서 받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절대 경미한 게 아니라 5% 줄어드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축소는 경미하다.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됐을 때, 4번 오차가 생겼을 때, 5번 건축법 시행령 12조 3항은 뭐냐면 밑에 써놓으세요. 일괄신고라는 게 있어요. 일괄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건축하다가요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변경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신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자질구레한 변경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할 수가 있다고요. 일괄신고 사항이에요. 자, 경미한 사항 변경 보셨고 다른 법률의 적용은 분명히 개발 행위인데 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두 가지에만 있는데요. 세 개의 법에 아주 자세한 허가 기준이 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산사태 방지하는 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요, 다 어떻다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하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허용되는 행위는 분명히 개발행위인데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가로 안에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졌다. 그러면 뚝을 쌓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토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가만이나 이런 마대자루에 흙을 퍼 담기 위한 토석 채취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언제 허가 받고 하겠습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예, 궁금하죠? 여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다 합쳐서 여기 2등이야. 예, 2등. 예.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넘기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우리 이것을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그럽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개축, 증축, 재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대수롭지 않은 건물들이거든요. 건축 신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경미한 행위라고 나오죠. 대수롭지 않은 행위인데 경미한 행위는 어떤 것인가? 밑에 박스가 쭉 나옵니다. 이 박스에서 시험 나올까요?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 1번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어떤 게 경미해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을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허가 받지도 않아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고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나? 이거는 우리가 그 임시로 짓는 그 건물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건물 앞에는요.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야구장. 예. 그 야구장에서 갑자기요. 학교에 아침에 방이 붙은 거예요. 열린 음악회 녹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열린 음악회 있죠. 진짜 오래 한다. 열린 음악회.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거 보자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트럭이 한 2대가 와요. 트럭 한 대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싣고 옵니다. 우리가 왜 그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 있죠. 그거야. 수천 개를 싣고 와가지고요. 알바생들이 줄 맞춰서 쫙 놔요. 이걸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차 한 대는요. 조명시설하고 무대를 싣고 옵니다. 이게 조립식이더라고 보니까요. 조립식. 그런데 몇 시간에 무대를 다 만들고요. 조명시설 다, 조명탑을 다 세워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다 조립식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아직 녹화할 시간이 한 2시간 남았는데도 있잖아요. 여자 가수 한 명이 연습하러 오더는 거 먼저. 와, 연습이 필요 없는 가수인데 연습을 하다니, 글쎄. 그래서 저렇게 노래 잘 부를 수가 있을까?
그 신효범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몸매도 돼, 몸매도. 그래서 노래도 엄청나게 잘 부르는데 1시간 내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노래 잘 부르는 여자도 연습을 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촬영하기 직전이에요. 녹화하기 직전에. 진짜 연습을 해야 될 가수들이 오더라고. 예. 댄스 가수들이야. 댄스 가수들이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는데 거기서 그 가수들이 막 뛰고 춤추는 그 무대 있죠. 무대가 바로 이게 경미한 행위야. 예. 경미한 행위. 예. 그 무대가 바로 경미한 행위입니다. 건축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축조 신고할 것도 없고 왜 그날 하루만 쓰고 다시 해체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공작물 설치. 예.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에서는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했는데 도로 설치할 때니까 비닐하우스 치워라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죠. 치우라 그랬을 때 금방 치울 수 있는 것은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서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5회 시험 때는 그 가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로가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었더니요. 육상 어류 양식장이야. 바로 물고기가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워 그래도 금방 못 치우죠. 다 회를 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많은 거. 그랬을 때 이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나왔어요. 그 유명한 재시험 봤던 합격자 1000명으로서 재시험을 봤던 15회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요. 학생들한테 제 예상 문제 나눠주고 이거 풀어주는데 몇몇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경미한 행위를 마지막 예상 문제 내는 것도 좀 그런데 그 경미한 행위에 있는 가로를 내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외.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답을 이걸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왜 냈냐 그러면은 그때 그 출제위원 중에 C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니셜이 C야. C. 이 C. 예. 요 C라는 교수님은요. 본인이 중개사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다른 데서 한 번씩 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그 공무원 연수원 2군데가 있어요. 지자체 2군데서 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40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 연수원에 저도 강의하러 갔거든요. 가가지고 혹시 아무개 교수님 여기 강의하러 안 오셨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근무 성적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끝나면 시험 보거든요. 그 시험 문제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본 거지 이렇게 딱 봤더니 문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요 공무원 연수원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근데 공인중개사 출제원이신 분들은 항상 오지선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교육 담당자가 의아해서 물어봐요. 사지선다가 더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오지로 하십니까? 저는 오지가 더 편합니다. 왜 그럴까? 재활용하기 위해서. 예, 항상 오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낸 거야.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예상 문제 냈는데 그대로 문제야. 그대로. 예. 그때 제가 우연히 봤더니 그분이 공시법 문제도 내셨더라니까요.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공시법 문제인데 아주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어. 꿀벌을 키우기 위한 지목은 뭔가? 꿀벌 키우는 지목은 뭔가? 목장용지죠.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내 주변에 그 지나가다가 만난 그 수험생한테 줬어요. 한번 풀어보라고요. 나는 공시법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목장용지가 나오더라니까 예전에. 예전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수한 문제들은요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공법을 합격자 수를 줄이는 데 쓰거든요. 예. 쉽게 내도 어려운 과목인데 그걸 더 어렵게 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법의 벽을 넘어야지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3번의 토지 형질 변경의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가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들이 내는 시험 문제는요. 경미한 사항에서는 절대 숫자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만드는 원리를 물어보는 지문만 냈지 절대 숫자를 안 낸다고 무슨 50제곱미터 무슨 뭐 몇 톤 이런 거 안 내. 예. 그런데 이 50cm 때문에 시험 지문에 45cm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5cm 성토는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지. 50cm 이내의 성토는 경미한 행위니까. 근데 왜 시험 지문에서 말도 안 되게 45cm가 냈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분이 45cm 성토를 한 거야. 경미한 행위니까 허가 안 받죠. 담당 공무원이 의심스럽다고 나와서 쇠자를 땅에다 찔러본 겁니다. 55cm가 들어갔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이쪽 한번 찔러주세요. 이쪽 찌르니까 45cm, 여기 찌르니까 55cm. 다른 거는 정확히 다 측량이 가능한데 흙으로 성토한 높이를 정확히 센치를 잴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만약에 50cm를 좀 넘었다 싶으면은요, 우리 좀 무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밟아달라 그럽니다. 띄워달라고. 그럼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45cm로. 그 다음에 최다 출제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최다 출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요. 이거 경미하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 경미하다. 이게 전체 출제 순위 6등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 6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 이겁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경미하다. 우리 여기 누님 있잖아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혹시 아저씨하고 사귈 때 아저씨가 혹시 뽀뽀 한번 하자 안 그랬습니까? 진도 나가야 돼. 예. 그때 허가 내줬죠. 그런데 분명히 허가 내주는 것은 뽀뽀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줬는데 손을 잡는 거야. 이게 뭐냐면 더 정도가 중요하고 범위가 넓은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때 그거보다 정도가 가볍고 범위가 좁은 것은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손잡을 땐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지를 조성하는 허가는요 굉장히 큰 허가예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그랬죠. 이때 대지 조성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작은 범위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경미하다. 그 경미한 행위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범위가 넓고 정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미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범위가 좁고 정도가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다 경미한 행위로 보고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하다 그럽니다. 지네들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하대. 그래서 딱 봤을 때 행정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있죠. 하여튼 얘네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다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지네들이 성토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경미하대요. 예. 그 다음 밑에 5번의 토지 분할을 보시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이 나오는데 사도법이 뭐냐면요. 개인 소유 도로,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 개설 허가가 어떤 거냐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요. 자신의 땅이 있고요. 자신의 토지에서 우리가 흔히 공도라 그래요. 공도. 공공의 도로 있죠. 내 땅하고 공도에 연결시키는 내 땅 위에 내가 만든 길을 우리는 진입로라 그러죠. 이게 바로 사도 개설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가 이번에 진입로 뚫었다는 거야. 그 사도 개설 허가 받아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진입 뚫었대. 그 진입 뚫은 게 바로 사도 개설 허가 받는 거야. 예? 공식 명칭은 사도 개설 허가.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진입로 뚫었다 그래. 진입로는요.
자기 토지 위에다가 도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이게 이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도예요. 공도. 예, 공공의 도로. 예, 공도가 있고, 여기가 내 땅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내 땅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대지 접해 있을 때, 요 땅의 요 일부를 잘라서 이것을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도로로. 예. 대지 일부를 잘라서 도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이 도로가 바로 진입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입로. 뚫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공도에 내 땅과 연결시킨 요 도로 있죠. 이것을 진입로라 그래요. 진입로. 그럼 이것이 바로 사도 개설 허가인데, 거기 보세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대지 안에 일부에 도로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지를 도로 부지와 대지를 분할해야 돼요. 이때 토지 분할은 경미하지. 왜? 이걸 다 예상하고 사도 개설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예. 분할해야 돼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이거 누구한테 유리해? 지네들한테. 예? 행정기관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내 땅을 갖다가 지자체가 분할해 가겠대. 야, 너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경미한 행위래. 그냥 분할해도 된다는 거지. 3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우리 국유재산은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여러분들은 일반재산을 민법 시간에 점유취득시효에서 혹시 배우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안 되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되는 거죠. 일반재산은 옛날 명칭이 잡종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발음이 안 좋다는 거지. 잡종재산 그러니까. 잡종재산의 반대말이 뭐냐? 순종재산. 아니에요. 행정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요 일반재산이 있는데 매각, 교환, 양효하기 위한 분할은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에 한 3분 정도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뛰어난 분들입니다. 선생님, 행정기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경미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효하기 위한 분할이 왜 행정기관 유리하냐는 거예요. 양효는 민법에서는 징여라 그러고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양효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국가 행정기관이 자기 땅을 잘라서 일반 국민들한테 징여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게 이게 왜 유리하냐는 거예요. 행정기관한테. 국민들한테 혹시 유리한 게 아니냐는 거지. 진짜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제가 설명 하나 드리면은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 80세입니다. 이분은 그 가족이 없는 80세고요. 100억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국가한테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기증하겠대. 국가에다가. 근데 살아 계시는 동안만큼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만큼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에 요만큼 한 20-30평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분이 집을 좀 짓고 남은 여생을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봤더니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국유지를 이렇게 분할하죠. 분할해서 요 갑이라는 80세 되신 분한테 양효하는 거. 이거 해야지만 100억이 들어오거든. 이거 국가한테 유리하지. 그래 이게 바로 양효가 이거라니까. 국유재산법의 양효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뭔가 받고 뭔가 조금 주는 거야. 우리 양효라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이런 분 있잖아요. 개인 박물관 소유하신 분들 있죠. 개인 박물관. 진짜 귀한 거 다 모아고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에다가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기증했는데 보니까 국가가 이제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입장료를 내라 그래요. 어때 이거? 아니 기증한 사람도 이제 입장료 내야 돼? 문제가 있죠. 국유재산법에 안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갔는데 아들도 입장료를 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유재산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 기증한 국가 재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증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한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제가 딱 한 장면만 봤습니다. 10분간 봤거든. 일요일 날 출발 비디오 뭐 여행인가 거기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마지막 황제가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살던 자금성에 왔는데 앞에서 입장료를 내라는 거야. 자기 집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매각 교환 양효하기 위한 분할은 행정기관한테 유리하다. 경미하고요. 오른쪽에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됐다는 뜻이야. 그 범위 내에서 토지 분할 경미하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됐다. 분할될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테고 그 범위 내에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경미하다. 여기까지 이제 경미한 것들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미한 행위에 대한 만드는 원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임시로 무대 만드는 것들이 있죠.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은 거. 두 번째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작은 개발 행위는 경미하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하다. 요 세 가지가 경미한 행위를 만드는 원리이고요. 그 원리만 물어보는 지문이 나와요. 시험에는. 그 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는 게 나오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 파트는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 주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여러분요. 일단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무조건 두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잠시 듣는 순간만 이해가 돼요. 잠시 듣는 순간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이제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요. 다음 주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국토계획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3월 달에 강의가 진행될 때는 국토계획법을 좀 더 압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 때는 요 국토계획법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이 이상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 이상 상세하게 하면 우리는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주중에 한번 복습을 좀 하셔야 돼. 주중에. 오늘 책을 덮고 다시 피는 게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곤란하다니까 이거. 그 중간에 한번 복습할 때는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들, 제가 또 같이 읽고 밑줄 친 것들 중심으로 복습을 하고요. 공법책 구석구석을 모든 걸 다 읽겠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민법책 같은 경우는 다 구석구석 다 읽으셔야 돼요. 민법책은요. 글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민법책 그 자체가 요약집이에요. 우리 법대 민법 교과서는 3,000페이지예요. 깨알 같은 글이 3,000페이지라고요. 기본 교과서가 5권 3,000페이지 총.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 교재는 압축해는 요약집에 지나지 않거든요. 한 글자 빼놓으면 안 되고. 근데 공법은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깡그리다 본다 말이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써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면서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보시는데 주중에 한 번만 보면은요 적은 시간인데 기억이 재생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복습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거래요. 계속 앞으로만 나가고 싶지 다시 뒤에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또 합격할 수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료가 좀 나갈 거예요. OX 문제하고 가로치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습 문제가 나가는데 1월 달부터 바로 나눠드리면은 또 충격을 받아서 학원에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아주 쉬워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오시면은 OX 문제, 가로 안 집어넣기 주관식 문제 좀 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